드라이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1번 페이스 앵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50%. 그 다음에 나머지의 퍼센트가 클럽 패스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의 한 20% 정도가 뭐냐면은 스핀량이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느 정도 완전히 엉뚱하게 초보자들처럼 클럽 패스나 앵글이 틀어지지 않는 한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중상급자분들은 스핀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양이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스핀이 높아진다는 거는 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볼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스핀량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볼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칠수록 스핀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4000rpm 가까이씩 나오는데, 이 몸의 이 뒤쪽에서, 오른쪽에서 볼을 이렇게 칠 수 있어야 스핀량을 낮출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가운데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백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가면서 볼이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핀량이 요거는 4000rpm, 3000rpm, 그 다음에 2000rpm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남자는 2000rpm 대역에서 볼을 때려야 되고, 여자는 2500rpm에서 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남자라도 시니어 분들은 약 한 2500rpm대, 그러니까 여성분들, 여성 시니어들은 약 3000rpm대 가까이 나와야 최적의 그 효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핀이라는 게 낮으면 무조건 좋아,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만약에 여성 골퍼가 스핀량이 낮으면 그 공이 떠 있는 시간, 채공 시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확 줄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스윙 스피드가 낮은 여성분들은 RPM이 좀 약간 다소 높은 듯해야 멀리 가는 거고요. 스윙 스피드가 빠른 남성분들은 RPM이 낮을수록 멀리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계의 RPM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아이들링 RPM이 몇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750rpm, 약 800rpm 정도가 되고,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 이 분사 기술이 좋아갖고 750rpm보다는 좀 더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야 이 시동이 안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고 RPM 레드존이라고 해서 우리 계기판 보면 초록색으로 가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진입하는 그 레드존이 있는데, 보통 자동차들이 뭐 5000rpm 정도 돼요. 5000rpm. 그러면은 최적의 이 자동차의 경제 운전이 가능한 RPM이 몇 RPM이냐면 2000에서 2500rpm이에요. 맞죠? 이 RPM을 유지했을 때 최적의 그 연료 분사로 최고 장거리를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비추어 생각할 때 이 원리가 똑같아요. 공도 그렇고 자동차의 엔진도 그렇고, 너무 RPM이 낮아지면 시동이 꺼져 버리죠. 그게 우리 이 골프에서는 약 한 1500rpm 정도가 돼요.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쪼르샷이에요. 예, 스윙 스피드가 아무리 빠르고 볼 스피드가 아무리 빨라도 그냥 가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이제 1500rpm이다 보니까 가능한 한 2000rpm 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좋겠다는 거고요. 자, 레드존이라고 해서 엔진의 블럭이 너무 열이 많이 가해지고 엔진 블럭이 긁힐 염려가 있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도는 그 RPM 대역이 약 한 4000rpm 대역이 넘어가면서 엔진은 무리가 가기 시작하면서 5000rpm 넘어가면 벌써 웬만한 고성능 엔진들도 전부 다 이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가기 시작해요. 실린더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RPM을 우리 그 골프에서는 약 한 4000rpm이 넘어가면 벌써 여자든 남자든 고 RPM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휘어져 갖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RPM,
이 RPM 조정이 이제 이 중급자 이상에서는 로우 핸디캐퍼들 분 중에서는 굉장히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미 중급자가 됐다는 거는 페이스 앵글도 좋다는 얘기고 페이스 투 페이스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좋다는 얘기인데 뭐를 컨트롤 못 하냐면은 RPM 컨트롤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백스윙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백스윙 상태에서 가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등을 쥐고 친다. 예, 뭐 그런 표현도 하고요. 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슴을 우측에 가우스윙이다 그래서 가슴이 우측에 있는 상태에서 볼을 친다. 이 상태가 돼야지만이 RPM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체중이 하체의 체중이 당연히 왼쪽에 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체중 이동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폼이 나오면 오히려 스피드아웃이 돼요. 행잉백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왼쪽에 체중이 가 있을 것, 두 번째로는 가능한 한 가슴이 백스윙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슴이 타겟 쪽으로 가지 말고 그대로 볼을 뒤에서 쳐주는 이 폼이 나와야 2000rpm 대역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해 가셨죠? 그래서 좀 다소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이 RPM을 떨어뜨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슴이 우측에, 예, 저희 ST 스윙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은 오른 어깨가 오른 발 위에 얹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볼을 때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때 허리는 약간 C자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체중은 이미 왼쪽으로 거의 약간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 있어야 되고, 다만 ST 스윙에 있어서는 오른발의 체중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죠.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예, 이 상태에서 볼을 때리고 난 다음에 돌아주시면 되십니다. 그게 우리가 RPM을 낮추는 어떻게 보면 비밀입니다. 예, 이해 가셨죠? 예. 이 왼쪽에 어깨가 리딩이 되는 건데 결국 오른 어깨가 가서 때리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요렇게,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자세가 나오죠. 이렇게. 예. 자, 왼쪽 어깨가 리딩이 되고 오른 어깨가 가서 볼을 때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여전히 임팩트 때까지 오른 어깨가 오른발 쪽에 남아 있어야 이 볼을 때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예. 조금 앞으로 가는 게 아직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RPM은 이제 절차 낮아지고 있어요. 예. 좀 더 이렇게, 예, 뒤에서. 백스윙 했죠. 예. 이 가슴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쪽 가슴은 여기에 남아있고, 남아있으려고 하고, 자, 왼쪽에 이 광배근은 돌으려고 하고, 이런 상태. 텐션이 느껴지죠? 예. 자, 제가 이제 옷을 좀 잡아당겨 볼게요. 예. 오른쪽은 안 가려고 하고, 왼쪽 이 광배근은 가려고 하고, 그러면 어때요? 옷이 양쪽으로 늘어나는 이런 텐션이 느껴지죠? 예. 그 상태에서 맞아야 돼요. 네, 괜찮습니다. 예. 예. 당장 볼은 안 맞으니까 하기 싫은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또. 예. 그렇죠. 예, 거기서. 예, 맞아요. 예. 예. 그렇죠. 이제 뒤에가 맞는 거는 여기서, 자, 백스윙해서 이 리딩을, 예. 이 리딩 아미 리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리딩 아미 리딩을 안 해주고 뒤에서 때리려고 하니까 뒷땅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뒷땅이 안 나도록 요 왼 어깨, 이 왼 어깨에 리딩 아미 리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얘가 체중 이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맞아야, 예, 뒷땅이 안 나는데, 이런 텐션감을 모르고 계속 볼을 쳐온 거예요, 이렇게. 예, 이해 가셨죠? 뭔가 약간 상하체가 막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얘는 안 가려고 하고, 얘는 가려고 하고. 예. 자,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 느낌이 알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해 가셨죠? 예, 그렇게. 예, 그래야 RPM이 뚝 떨어집니다. 예, 맞아요. 예. 오, 맞아요. 예. 오, 맞아요. 오,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정말 내가 뒤에서 때리는 느낌이 나죠? 예, 예, 이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가서 오른 어깨, 오른손이 볼을 때리는 건 사실인데, 그 과정까지는 이 왼 어깨에 이 리딩하는 이 리딩 암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 예. 느껴지시나요? 예. 예, 예. 그렇죠. 그게 느껴져야죠. 예. 그렇죠.
좋아요. 예, 조금씩 좋아지네. 오! 이제 스핀량이 2700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원리를 아시겠죠? 예, 그거예요. 예. 아우, 조금씩 좋아지네요. 이제 스핀량이 살살 떨어지네요. 자, 2200으로 떨어지면서 거리는 245 정도. 예. 그러면 거리도 늘어나지만 방향도 좋아지고 일거양득이잖아요. RPM을 떨구는 그 효과가. 네, 좋아요. 어우, 점점 좋아지네요. 확실히 뒤에서 때리는 효과가, 자, 2400까지 떨어졌어요. 예. 이렇게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반스윙만 하는데도 242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급자에게 있어서 RPM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나는데 탄도가 뜨고 RPM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냥 오비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RPM만 2000대 초반으로 들어가면 어지간한 실수 가지고는 오비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필드 나가면 항상 치면 예. 약간 쭉 떠서 그냥 뭐 우측으로 나가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예, 고RPM으로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확실히 떨어졌어요. 달라요. 2330 RPM에 240 지금 중반대 정도까지. 너무 좋잖아요. 이 정도만 나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RPM을 떨굼으로 인해서 방향이 해결됐죠? 동시에 거리까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초보자분들에게 있어서 RPM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중급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볼을 칠만하다 하면 이 RPM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거리 방향을 전부 다 이게 RPM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아주 핵심적인 이제 이 레슨의 아주 키포인트다 보면 됩니다. 네. 그럼 몇 개만 쭉 한번 더 쳐보실게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네. 조금 가슴이 약간 나갔어요. 미세하게. 자, 가슴이 살짝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필드 나갔을 때 실수 나오는 것도 나오잖아요. 4000rpm 때. 자동차로 말하면 레드존. 네, 이 자동차는 이 레드존으로 가려면은 ECU가 퓨얼 컷을 해요. 그냥 가던 가스를 차단시켜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우리 몸에도 이제 그런 기능이 우리 몸에는 없다는 거죠. 무한정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냥, 예,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반만 땅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땅 치고 더 이상 뭐 나가거나 하지 않게. 여기서 컷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예. 예, 컷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예. 예, 지금도 이제 컷이 덜 되는 거예요. 예. 자, 덜 돼서 3380, 3400rpm 가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220으로 약간 소폭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래도 비슷해요.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톡 쳤죠? 네. 퓨얼 컷을 하니까 1800rpm으로 떨어지면서 245. 놀랍지 않나요? 어프로치처럼 컷을 했는데 세게 다쳤는데. RPM은 2000rpm 아래로 떨어지고 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갖다가 연습을 해서 시행을 하고 드릴로. 그 오늘의 드릴은 뭐냐면은 퓨얼 컷을 하는 거 이렇게. 스윙 컷을 하는 거죠. 네. 실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렇죠. 만약 바람 분다. 페어웨이가 좁다. 뭔가 심리적으로 오는 컨디션 안 좋다. 그러면 컷으로 치는 거예요. 실제로. 네. 쳐보실게요, 한번. 자, RPM이 이제 뚝뚝 떨어지면서 이거예요. 자, 이게 내가 가서 때리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나가야 되죠. 컷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가서 때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뒤에서 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RPM은 더 떨굴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제가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예, 끌고 가기 때문에 RPM이 상승하는 거죠. 왜냐면 나의 피봇의 중심이,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이 RPM을 낮출 수 있는 건 이 뒤에서 가슴이 우측에서 볼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2000rpm, 3000rpm, 4000rpm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RPM을 오히려 높여야 되는 그 랍샷이나 벙커샷 어떻죠? 그렇죠. 왼쪽에 체중을 거의 다 실어 놓고 이 상태에서 때리잖아요. 왜? RPM을 더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RPM이 낮아지면 거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도 탄도가 낮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덜하죠. 아울러서 채공 시간이 더 높이 뜨지 않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 적당한 채공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휘어질 것도 휘어지는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들 보면 저거 오비 날 것 같은데 하는데 가면 살아있어요. 근데 일반 에버리지 분들 공 보면 와 굿샷 했는데 가면 딴 데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프로들은 알게 모르게 RPM을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좋아요. 예, 조금 더 이제 RPM은 완전 안정됐고, 예.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RPM만 좀 떨굴게요. 이렇게 2000rpm으로. 예. 예. 자, 그렇게 되면 알아서 들어와요. 자, 어프로치로 톡 쳤는데 RPM은 2300rpm이 나왔고 거리는 240 중반대가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땐 이상하지만. 비가 와요. 네. 어떻게 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쳐야죠.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페어웨이가 좁아서 되게 쫄려요. 아, 나 3우드 칠까? 그런 가운데서도 드라이버로 3우드만큼 똑바로 보내고 싶다. 멀리 보내고 싶다. 근데 3우드로 240, 50 나갈 수 있나요? 없죠. 아, 못 나가요. 거리도 유지하고 동시에 방향성까지 가려면 반드시 드라이버로 쳐야 되는데 이렇게 컷으로 쳐야 돼요. 스윙 컷으로 쳐야 돼요. 이해 가셨죠? 예, 예. 근데 내가 200만 보내겠다, 220만 보내겠다 그러면 3번 3우드로 치면 돼요. 그렇죠. 근데 240, 50을 쳐야 된다. 근데 똑바로 쳐야 돼. 그럼 드라이버로 컷샷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도 낮아지고 RPM 낮아지고 볼은 똑바로 가고 거리 손실 없고. 이해 가셨죠? 예, 예. 예, 그겁니다.